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세계에 거의 만능 도구, 스위스 군용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주인공, 투부정사인데요. 특히 이 친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명사라는 옷으로 갈아입는지 그 비밀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 단순한 조합이 문장 안에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낸다는 사실. 과연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걸까요?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로 활약하는 법을 우리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투부정사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문장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에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헷갈리는 보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비법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그 핵심 정의부터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 더하기 동사 원형. 정말 간단한 공식이죠? 그런데 이 공식 하나가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명사로 쓰일 땐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 주인공을 설명하는 보어, 그리고 행동의 대상인 목적어 역할까지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역할들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문장을 만드는 기본 블록, 주어, 보어, 목적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입니다. 문장이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어는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 주연 배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주어를 중심으로 펼쳐지죠. 누가,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보어는 뭘까요? 바로 주인공을 빛내주는 명품 조연 배우 같은 역할입니다.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 그대로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목적어는요, 동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직접 받는 대상이에요. 말 그대로 목표물인 셈이죠. 무엇을, 누구를 이러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모두 장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투부정사의 첫 번째 변신, 문장의 주인공, 바로 주어 역할을 맡는 경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예문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쉽지 않은 게 대체 뭐죠? 그렇죠. To study foreign languages, 즉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이 덩어리 전체가 is not easy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서 당당하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사실 영어는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좀 머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느낀달까요? 특히 말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세련된 해결책을 사용합니다. 일단 문장 맨 앞에는 가짜 주어, 그러니까 자리만 맞춰두는 용도로 it을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었던 투부정사 덩어리는 문장 맨 뒤로 살짝 보내주는 거죠. 어때요? 의미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문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워졌죠? 자, 주어 역할을 마스터했으니 이제 투부정사의 두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조연 배우, 보어 역할입니다. 보어 역할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어 이퀄 투부정사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문 보세요. My goal이 뭔가요? 맞아요. To get 90포인트죠. 내 목표가 곧 90점 받는 것이잖아요. 주어와 투부정사가 완전히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죠. 이 동격 관계, 이게 보어의 핵심입니다. 이제 드디어 명사 역할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동사의 행동을 직접 받는 대상, 즉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점인데요. 어떤 동사들은 유독 투부정사를 자기 짝꿍처럼 목적어로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계획이나 결정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의미끼리 묶어서 기억하면 훨씬 외우기 편하겠죠? 이 문장들도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나요? 그렇죠. To take a picture of him.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죠? To be a musician. 이렇게 투부정사 덩어리가 decide나 would you like 같은 동사가 하는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이에요. 보어랑 목적어 둘 다 투부정사를 쓰니까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한 방에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니, 모양은 똑같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이걸 문장 속에서 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와의 관계에 그 열쇠가 숨어 있어요. 자,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equal 테스트예요. 왼쪽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My dream이랑 to be a lawyer는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 꿈이 바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등호가 완벽하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보어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문장은 어때요? I랑 to be a musician이 같은 건가요? 절대 아니죠. 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라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원하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인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부정사를 만났을 때 이게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헷갈린다면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주어랑 투부정사 사이에 등호를 넣을 수 있나? 없나? 이 질문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투부정사라는 이 만능 도구가 명사로 변신해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 역할도 하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 그리고 동사의 행동 대상인 목적어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보어는 주어와 이퀄 관계, 목적어는 아니라는 핵심적인 구별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죠. 이제 이 강력한 문법 도구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꿈이나 계획을 멋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My plan is to master English처럼요. 이렇게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바로 그 순간 이 지식은 더 이상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